안녕하세요. 영상 이민숙이 시청자 여러분,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제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인사를 많이 못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여태까지 영상의 민수기를 쭉 해오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녹화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냐 하니까 영상 이민수기를 뭐 때문에 하느냐, 그렇죠. 각 프로그램마다 그것을 하는, 방송을 하는 그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영상 이민수기는 뭐 때문에 하느냐, 네. 그 말씀을 제가 오늘은 뭐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쭉 이제 시청을 하시면은 벌써 다 알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뭐 말은 해야 맛이라고, 직접 우리가 얘기를 해봄으로 인해서 더 명확하게 서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오늘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이민수기를 하면서 저의 그 바람이라고 하면은 한국의 침구의학, 침구학, 침구학이, 침구의술이 어떻게 한국에서 시행되었으면 좋겠나. 제가 바람직한 그 방안은 뭔가, 제가 생각하고 느낀, 그동안의 평생을 이 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보아오면서 또 이것을 직접 종사해 오면서 느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이제 종합해서 하나의 그 한국 침구업계의 그 진흥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뭐 현재도 좋고 과거도 좋지만 그것이 미래의 어떤 그 발전적인 그런 것이 아니면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현세라는 거는 뭐 조금 지나면은 불편해도 뭐 타당하지 못해도 좀 참고 지내면은 뭐 어차피 끝나는 인생이고, 뭐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본다면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아들, 딸, 또 손주, 또 영원히 우리 자손들이 전 세계에서 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침구의학, 침구의술은 어떻게 한국에서 시행되어야 되느냐, 뭐 그런 것을 이제 조금씩 더 명확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왜냐면 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제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많은 그런 필요성이 있었죠. 뭐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고, 선후배 간의 유대도 필요하고, 학술 연구도 필요하고, 또 뭐 어떤 연구에 의한 어떤 그 보조금이란다든가 어떤 그 학제,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그런 분위기, 또 보장된 분위기, 뭐 기타 등등 필요한 것이 이제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정을 많이 했죠. 이건 뭐 어쩌고, 뭐 이건 제도가 어쩌고, 이건 뭐 의사들이 어쩌고, 한의사들은 뭐 어떻고, 뭐 얘기가 많았습니다. 선배 친구사들은 뭐 어떻고, 우리 후배 동료 친구인, 이건 친구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친구인들은 뭐 어떻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언론계에서는 제야 친구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야, 벌판에 내버려진 친구인, 침 배우는 사람들이다, 뭐 돌팔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도 비판적인 시각에서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외국에 나와서 저는 스페인에서 의사들을 이제 35년간 이렇게 쭉 가르치면서 저 자신이 또 이 분야에 종사하면서 참 제가 때로는 분에 넘치게 좋은 일도 많았고 때로는 저에게는 힘겨운 순간도 많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런 순간들을 지내면서 이제 지금 보니까 한국, 이 고국의 이 친구는 어땠으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뭐 5년 중에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을 뭐 짧은 시간에 말씀을 다 드릴 수 있을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못 드리면은 뭐 다음 회에 또 하고 그게 이제 유튜브의 그 뭡니까 장점, 네? 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한 사람이 나와서 그냥 뭐 지 의견 얘기하다가 피곤하면 또 끝내고 또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으면 더 하고 뭐 그런 아주 그 언론의 자유를 아주 만끽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유튜브다 이건데 요즘 소식을 들으니까 한국에서 유튜브 1인 방송, 1인 방송 1인으로 다 할 수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이런 방송 아닙니까? 예, 결국은 이제 이런 그 기술적인 그런 발전, 현대의 그런 통신공학의 그 발달이 이러한 그 우리에게 문화적인, 사회적인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좋게 말하면 혜택을 이제 주는 시대가 됐다. 이제 이건데 그걸 뭐 탄압을 하네, 뭐 그걸 뭐 규제를 하네, 뭐 어떤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요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개념이에요. 유튜브 방송이나 그 인공위성 방송이라는 것은 국경 없는 방송이다.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 Emisión, Comunicación sin Frontera.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경이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뭐 다 방송이 그냥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 내용,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규제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한 나라에서 규제를 해도 다른 나라로 또 다 가는데, 예. 그걸 뭐 다른 나라에서 뭐 규제해서 다시 뭐 보라 마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신의 그 뭐라 그럴까 그 흐름의 속도, 그 위력이 정치인들의 그런 그 정치적인 그런 그 규제를 이제 넘어서는 시대가 됐다. 말하자면 정치적인 규제가 통신의 어떤 그 세력 그런 현실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제 이겁니다. 그러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이 그러면 말이야 아무 얘기나 막 하고 말이지 나를 갖다가 욕하는 그런 프로그램 방송에서 막 하고 그래도 그 가만히 놔둬야 되느냐 괘씸한데 괘씸하면은 그것을 괘씸한 조항을 가지고 시비를 걸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것을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우리가 뭐 말을 하든지 방송을 하든지 어떤 의술을 하든지 자기가 실수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책임을 짓죠. 어느 모습으로인가는 책임을 짓습니다. 치료를 하다가도 뭐 사고가 났다고 인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을 하는 나름대로의 그 직업보험, 의료보험, 직업보험이 다 있죠. 예. 또 시민들이 길을 가다가 뭐 넘어졌는데 옆에 사람을 밀어가지고 옆에 사람이 다쳤다. 그런 것을 또 어떻게 변상하거나 또 치료를 하거나 손해를 이렇게 메꿔주는 그런 손해를 배상하는 그런 보험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세상의 방법대로 또 나가는 그런 해결 방식이 있을 것이고 방송 자체를 규제한다는 것은 일단은 없죠. 방송 나간 것에 대한 이미 나간 방송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뭐 시시비비를 갖다가 규명하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은
방송을 내보내는 그런 방송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방송이 못 나가게. 그 유튜브에 무슨 채널을 갖다가 뭐 어떻게 작동이 안 되게 해가지고 사람이 못 보게 한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그런 규제라는 것은 그건 뭐 아프리카에도 없는 겁니다. 예. 한국은 인터넷의 뭐 세계적인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인터넷을 이해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최고의 선진국이 못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해서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튜브 방송으로 이런 그 이야기를 해본다는 것이 글쎄 한국에서는 이제 규제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저는 일단 규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얘기할 문제라 그랬죠. 그럼 얘기도 안 한 거를 갖다 제가 뭐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뭐 좋으니 유튜브 방송 뭐 해라 말아라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지금? 네? 저한테 뭐 욕 먹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네, 저 욕 잘해요. 그러니까 뭐 그 욕하는데 저 힘 하나도 안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미리 짐작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시간 들여서 장비 들여서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할 때는 무슨 좋은 얘기가 있는지 건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 그것이 이제 제가 한국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브를 또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에게 바라는 저의 이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전 뭐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시청자로서의 그 양식 그걸 믿고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편안하게 이제 이러저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의 민수기를 통해서 한 번은 이제 체육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이제 저하고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침수를 하고 이제 그러고 유럽에서 산다 그러니까 자기도 침수를 배운대요. 어디서 배우냐 하니까 체육대학에서 침수를 배운대요. 그러냐고. 배울 수만 있으면 너무 좋지. 열심히 배우셔. 그래서 배워서 그럼 어떻게 하는데? 침술이라는 거는 이제 써먹으려고. 침을 배우면 뭐 배운 게 도둑질하라고 도둑질을 배우다 보니까 뭐 도둑질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도둑질 배운 것을 뭐 죄라 할 수는 없죠. 예, 훔친 것이 죄지. 그러니까 침을 배우니까 이제 침을 놓게 됐다 그거예요. 운동하다가 뭐 삐거나 결리거나 이러면 이제 침으로 치료할 수 있다 간단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체육대학에서 이제 학과목으로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체육교사나 뭐 체육 뭐 지도자를 할 때 침을 놔줬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학교를 떠나서 나오면은 이제 업계가 되는 거예요. 학계가 아니고 이게 업계의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의료업계에서 한의사 업계, 한의학 업계에서 침을 놨다. 그러면 돌팔이 짓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 그런 거죠. 그럼 고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멀쩡하게 건장한 청년이 체육대학 들어가서 건강을 위해서 또 운동하다 다친 사람들의 부상을 도와줄 수 있다 해가지고 침술, 전통 침술을 배워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 고발돼야 됩니까? 당연히 고발돼야 되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고발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 학교에서 배웠다? 학교에서 침술 배웠다 해가지고 그 사람 뭐 침 넣을 수 있습니까? 한의사들은 대한침구사협회가 당연히 있는데 침구업계에 전문 협회가 당연히 보사부 내에 있는데 학교에서 배웠다 그래가지고 침을 놨어요. 침을 놓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의사들이. 그러면 체육대학에서 침을 배웠다? 침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체육대학 나왔으니까 침 놨다? 그것이 업계의 알력으로
힘 자랑, 힘 대결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한의사 협회에서 먹어줄 수 있느냐? 못 먹어준다. 만약에 못 먹어준다 그러면 체육대학 학생들이 뭐 유도과 뭐 태권도과 다 앞장세워 가지고 한의사협회 들어가서 한판 이소룡 무술같이로 한판 해야죠. 한판에서 또 누가 또 헛소리 하냐 해가지고 또 좁혀고 뭐 몇 번 하면은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건 알력으로 하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가 한의사 업계에서 그걸 못하게 한다서 단속이 되면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 사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제가 이렇게 뭐 곰상같이 이렇게 배 나오고 이래서도 공수부대 나왔다지 않습니까? 뭐 공수부대 아무나 가는 데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저는 뭐 워낙 못돼가지고 끌려갔다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하여튼 갔습니다. 공수부대 갔는데 공수부대 가니까 뭐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한국의 육군본부 교육 규정에도 없는 침술교육대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수부대 들어가면은 특수전 학교 이제 4개월인가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뭐 거기서 주특기 교육을 합니다. 폭파, 뭐 정보, 뭐 화기, 뭐 등등 있어요. 근데 의무하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의무하사관. 그걸 이제 공수부대가 부대의 성격상 게릴라전을 수행할 때 적지역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한다. 뭐 그런 개념이죠. 그럼 적지역에 들어갔는데 뭐 다리를 삐었다. 그러면 쩔뚝쩔뚝거리고 휠체어 타고 말이죠. 예? 병원에 앰뷸런스 타고 적지역에 병원에 갈 수 있습니까? 예. 뭘 먹었는데 배가 아파서 뭐 설사를 막 한다. 그러면은 뭐 설사약 가지러 뭐 약국 가서 뭐 설명하고 적지역에서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야전에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뭐냐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한국의 침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수부대에서 침술교육대라는 걸 만들어서 의무하사관한테는 전부 의무적으로 배우도록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교육하는 곳이 침술교육대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화사관들이 열심히 빠따 맞아 가면서 뭐 침 공부 참 열심히 합니다. 위경 그러면은 뭐 자잖아요. 침상에 딱 머리줄 맞춰가지고 이제 자잖아요. 그 교육대에 들어가면은 어느 교육대나 다 마찬가지로 내무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는데 이제 그 주반사관 밤에 이제 근무하는 뭐 장교나 하사관들이 딱 와가지고 자는 하사관 교육생 말이에요. 머리를 툭툭 칩니다. 그러면 이제 자다가는 격려하는 게 머리를 바짝 드는 거예요. 비계에서 바짝 드는 거. 그것이 이제 격려입니다. 그럼 바짝 들어 있으면은 이제 말을 하죠. 뭐, 적양명 위경. 이렇게 하면은 주번사관이 적양명 위경. 그러면은 위경의 경혈을 쭉 외워봐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하사관이 자다가 머리를 탁 들고 예를 갖추고 그 다음에는 적양명 위경의 혈을 쫙 외워 내려가요. 그러다가 이제 뭐 못 외우잖아요. 예. 그럼 못 외우는 혈이 있으면은 나가서 뭐 무장구부 1시간 딱 이렇게 합니다. 이제 벌을 내리는 거죠. 그럼 자다 말고 조용히 늑작 뭐 뭡니까 그 군대 그 가방 있잖아요. 전투 가방. 늑작을 딱 뿌려가지고 이제 나가서 총대 메고 1시간을 덜레 뛰고 이제 들어와서 또 자고 뭐 공부해라고 소리죠. 그렇게 해서 혹독하게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거를 보고 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제 전공도 그렇고 해가지고 뭐 군에 가니까 군에 가면은 뭐 웬만하면은 다 주특기가 되잖아요. 조금만 잘해도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군대 위생 교관이 됐어요. 제가 이제 공수부대에서 무슨 교관을 했냐 하니까 직업교관. 이제 하사관들이나 부대원들이 제대해서 나가면은 사회 나가서 뭘 해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 직업 교관을 이제 제가 이제 맡았습니다. 왜냐 하니까 제가 그 직업에 대해서 여기저기 구경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고 자격증도 많다 해가지고 직업 교관이라는 걸 맡았고, 저는 태권도를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오른편 태권은 좀 되는데 왼쪽 태권은 전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힘들죠. 그랬는데 뛰는 거는 뭐 5분 이상 뭐 전혀 못 뛰고, 그러니까 공수부대에서 뭐 뛰고 달리고 뭐 때리고 쳐부시고 이런 거 하는데 제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근데 또 장교를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장교를 가니까 뭐 저런 장교가 뭐 공수부대 다 왔어? 다들 이렇게 이제 부대 전원이 저를 알아요. 못하니까. 예, 전 뜀박질 하면은 무장국어라 해서 하면은 맨 뒤에 와요. 제가 나중에 부대에 이렇게 와 보면은 다들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다 이제 교육들 다 나갔어요. 가방 메고. 그래서 저 혼자 이제 터벅터벅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병소에 있는 이제 그 하사관들이 저한테 이제 총 받쳐서 격려를 쫙 합니다. 그 무장국어에서 이제 탈락했다 그거죠. 예? 탈락한 장교가 저렇게 털레털레 오니까 뭐 장교가 들어오니까 격려는 해야 되고, 지들도 까부느라고 아주 목소리 높여서 여단장 들어오듯게 아주 저한테 그렇게 합니다. 기운 내서 열심히 해봐라 그 소리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뜻하지 않게 이제 사격을 이제 잘하게 됐어요. 사격, 총 쏘는 거. 뭐 총 쏘는 것 같이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딱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딱 땅바닥에 앉아서 숨을 딱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앉아서 방아쇠, 그 조그만 그 새 있잖아요, 쇠고리 같은 거, 방아쇠를 뭐 아주 부드럽게 살살 당겨라. 이거 뭐 힘 하나도 안 드는 거 아닙니까? 몸도 하나도 안 움직이고. 저는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탁 당기면 뭐 총알 혼자 뿅 나가고, 그 나간 게 뭐 관역에 가서 맞지 뭐 어디 가겠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사격 점수가 상당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 사격만 가면은 이제 제가 아주 대접을 받아요. 예. 거기 가면은 뭐 일찌감치 쉬고 밥도 일찌감치 가서 먹고 뭐 하는 일 없이 공기 쐬고 이러고 있어요. 남들은 사격을 못해요. 점수가 안 나오니까 못하는 거죠. 요령을 몰라서 그래요. 요령을 몰라서. 그 사격을 빵 쏘면은 이제 엉뚱한 데 가서 맞는 거예요. 그 왜 엉뚱한 데 가서 맞느냐? 그 감을 못 잡아. 이해를 못 해, 이해를. 그러니까 그 총이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맞는 거야. 지는 열심히 한다는데 엉뚱한 데만. 그런 사람이 이제 좀 답답하죠. 그러면 이제 교관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얼차려를 시킵니다. 그 얼차려라는 게 뭐냐? 사격장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제 포복을 하는 거예요. 총을 여기다 딱 쥐고 막 포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팔꿈치 이런 데 무진장 아프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 그거를 총을 못 쏘는 사람은 총의 그 사격의 원리를 가르쳐 줘가지고 이해를 시켜야지, 저렇게 냅다 그냥 땅바닥에 포복시킨다고 그게 총 사격을 잘 하겠나? 그 교육 방법이 아주 이상하네 그거. 그 누가 뭐 제 말 듣습니까? 교관이라는 사람이 뭐 제 말 듣겠어요? 더군다나 군대에서 그 사람 계급도 저보다 높은데 안 듣죠. 어찌됐든 저는 뭐 사격만 하면은 뭐 아주 그날부터 느긋합니다. 사격을 잘하니까 무장구 못해도 괜찮고, 태권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뭐 힘든 일 있으면 사격 나가라 그러고, 사격 선수라는 게 있어요, 군에서. 네. 사격 선수, 사격 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격수다 뭐다 이런 이제 그런 대회를 합니다. 그런 대회를 하면 이제 제가 총 잘 쏘고 뭐 그런 쇳덩어리 작동하는 거 그런 거 좀 제가 이해를 하고, 뭐 분해결합 그런 거 뭐 제가 뭐 자동차 정비니 중장비 뭐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뭐 거기에 비하면 총 같은 거 이거 뭐 애들 장난감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금방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잘한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선생 맡은 교관을 맡은 게 화기학 교관, 화기학. 예. 그러고 이제 또 한 게 적성화기. 적성화기라는 것은 적의 무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공수부대라는 사람들은 게릴라전,
적 지역에 들어가서 적 후방에 적 지역에 들어가서 작전을 하기 때문에 총알 한 주먹 주머니에다 가져가면은 그것도 드딕 몇 번 쓰고 나면은 총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총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총알 총 뭐 다 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적의 병기창을 공격을 해서 뭐 거기서 이제 적의 총을 수중에 넣어가지고 적의 총알을 넣고 포탄도 마찬가지 적의 무기를 사용해서 적을 제압하라 뭐 이런 거죠. 아주 말로는 아주 뭐 멋있습니다. 영화 시나리오 같이. 근데 그게 이제 쉽게 되느냐 그게 이제 해봐야 알 일이고 하여튼 누군가는 그걸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적성화기 교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위생 교관을 제가 하다 보니까 공수부대에서는 이제 침술 교육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교관이니까 뭐 선임 하사가 또 있어요. 이제 조교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군에서 몇 년씩 돼가지고 침술 의무 하사를 돼가지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 뭐 이제 잘한다 소문이 나가지고 조교로 이렇게 이제 발탁이 된 그런 의무 하사관이죠. 그래서 이제 공수부대에서 침수를 그렇게 가르치는구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다 알게 되고 저희도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렇게 했죠. 그 이제 군대를 끝나고 저는 이제 소집 해제. 저희는 이제 원래부터 예비역 학훈 장교, 대학교 출신 장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비역으로 들어있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군에 갈 때는 그 소집을 합니다. 예비역인데 이제 징집 소집을 하는 거예요. 현역 복무를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갑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이제 2년 6개월을 이제 하게 되죠. 왜냐면 6개월은 대학에서 공부한 과정이라 빼주고 이제 2년 6개월을 3년 과정 중에서 이제 그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복무를 하죠. 군 복무. 그래서 이제 2년 4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소집 해제. 소집이 이제 끝나는 거 소집 해제. 그래서 ROTC 장교들은 전역이 아니고 현역으로 있다 예비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소집 해제를 받고 이제 집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근데 나오니까 한국에서 이제 예비군 교육을 받아라. 이제 이래요. 그래서 이제 또 예비군에 자동적으로 이제 소속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씩 이제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와요. 그럼 동네에 나가면은 그 뭐 예비군 교육이라고 해서 그 사실 뭐 가서 출석 부르고 그냥 시간 보내고 오는 거죠. 뭐 그것만도 대단한 거죠. 예비군이 한번 소집이 되나? 그것도 이제 중요한 훈련인데 실제적인 뭐 군대 교육이나 이런 건 옛날에 다 군인을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뭐 굳이 또 해야 되느냐 지겹게 안 해도 뭐 선생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실제 교육이라는 건 뭐 진행이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태고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동원 소집이 나왔어요. 동원 훈련이라 그래요. 뭐 부대에 들어가 가지고 집에 안 가고 부대에서 자고 뭐 이렇게 훈련하는. 그래서 동원 훈련을 갔는데 저는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거여동, 서울 거여동에 있는 특전사령부. 그리 이제 갔습니다. 그 이제 가서 이제 훈련을 하고 뭐 훈련이라는 게 뭐 그냥 따라다니고 앉아 있다가 또 밥 주면 먹고 뭐 그런 거죠. 자고 뭐 한 4, 5일인가 뭐 그렇게 있어요. 그래 이제 있는데 장교들을 이제 뭐 사령부에서 대접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령관 있는 사령부에서 뭐 회식을 하는 거예요. 뭐 칵테일 파티를 하는지 뭐 군인들 뭐 멋있게 한다 그래도 그게 군인 냄새가 많이 나죠. 뭔가 좀 어색하고 뭔가 좀 촌스럽고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일정표에 나왔는데 갑자기 의무하사관으로 제대한 그 하사들 중사로 대체로 많이 이제 전역을 하죠. 더 이제 장기 복무한 사람은 상사로 이제
전역을 하고 제대를 하고 보통들은 이제 그 장기 하사관이라 그런 사람들은 보통 중사로 이제 전역을 합니다. 그 중사들이 이제 저를 이제 알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나와가지고 동원 훈련에 이제 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 계급이 중위, 예비군 중위, 이건 평생 중위죠. 이제 그때부터. 예. 중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가니까 조중위님 이렇게 부르죠. 조중위님. 그래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공수부대 어떻게 고생할 때보단 좀 낫습니까? 뭐 이제 인사들 하고. 그랬더니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기들 합시다. 뭐 여기는 군대니까 뭐 음료수라도 한잔 하면서 얘기합시다.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사관으로 공수부대에 차출돼 가지고 갔을 때 의무하사관이라고 해서 이제 지정을 받았다 이거예요. 배치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하사관 해가지고 의무학교에 가서 또 4개월 배우고 하고 나니까 또 침술교육대라는 데 가가지고 또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빠따마자 가면서 잠자는데 머리 툭 쳐가지고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적양명 위경 크면 그냥 촥 혈자리 외워야 된다 했잖아요. 그 혈자리 외우는 진짜 우리나라 의사는 뭐 한 명도 없을 것이고 우리나라 한의사들도 몇 명이나 될지 자는 중에 한번 침실에 찾아가서 한번 해볼 일이에요 이거. 침실이 아니래도 노래방이라도 가서 갑자기 한의사한테 야 너 수양명 대장경 한번 외워봐라. 그러면은 사실 몇 명 한의사나 그거를 제대로 외울지 저는 사실 그거 궁금합니다. 또 자신이 없어요. 한의사가 그걸 하리라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군대에서 있던 의무하사관들은 침술교육대에서 거의다가 일단 그 교육대에 있을 만큼은 그거를 해냈다 그겁니다. 그래서 침술교육대 졸업한 거 아닙니까? 그 자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몇 년씩 의무하사관으로 복무한 거 아닙니까? 침술교육대 또 보수교육 받고 맨날 다니면서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대해 나와가지고 고향에 돌아간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니까 뭐 고향에서는 뭐 좋아하죠. 뭐 농사하다가 모내기 하다가 다리가 삐끗 뭐 논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삐끗 하면은 그 공수부대 의무하사관 전역한 이웃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이 멋쟁이 청년이 건장하게 말이죠. 대한에 진짜 남아가 거기 딱 있지 않습니까? 모내기판에.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야무개 말이야. 나 지금 발목이 이런데 침 한 개 좀 놔주지. 그리고 막걸리도 한 잔 먹고 이러면 이 양반이 또 가가지고 침을 탁 놔준다 그거예요. 그러면 뭐 또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발목만 다치겠습니까? 나 허리도 삐끗하고 무거운데 뭐 침 하나 나는 안 놔주나? 그러면 또 그건 뭐 놔주고 공수부대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겠어요? 한의사가 고발했겠죠. 한의사가 고발을 딱 했습니다. 아무개 시골 동네에서 돌팔에 침수를 한다. 고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의료 사범이라 해가지고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군대에 가가지고 공수부대에 잡혀가가지고 공수부대에서 너는 의무하사관 해라 그래가지고 빠따 맞으면서 침술이라는 걸 배웠다. 그거를 몇 년간, 7년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중사 달고 이제 사회 나와서 뭔가 이제 해먹고 살으려고 제대해서 나왔는데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거를 내가 군대에서 배우고 군대가 어딥니까? 우리나라 정부 산하의 공공교육기관이에요. 군대 교육기관이라는 게 정부 산하, 국방부 산하의 교육기관,
빠따 맞아가면서 봉급 받아가면서 봉급 얼마 안 되지만 하사 봉급 받아가면서 배운 침술 그것을 배워서 군대에서 사람들한테 치료를 해주고 또 민원봉사, 대민봉사 예, 이렇게 취약지 거부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각 지방에 이제 그 취약지역 간첩만이 나온다 해가지고 그 경비가 소홀하다 뭐 이런 지역 그런데 이제 취약지 거부 작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면 민간인한테 이제 대민봉사도 나가고 이제 그렇죠. 잘 지내고 여기 뭐 이상한 간첩 없어요? 뭐 그런 거 이제 소스 얻으려고 정보 얻으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가면 이제 아픈 사람 있으면 이제 침도 놔주고 노인네들 뭐 허리 아프면 침도 놔주고 뜸도 떠주고 뭐 그러는 거죠. 그건 뭐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그렇게 해서 군대 생활을 나왔다. 그래서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고향에 와서 농사 짓는데 이웃 사람들 그렇게 아프다 그러니까 침을 놔줬다. 그 침을 놔주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미안하고 고맙고 그러니까 뭐 계란도 한 쪽 주고, 뭐 호박도 또 한 광주리 갖다 주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닭도 한 마리 잡아다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돈도 조금씩 놓고 가고 침값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무슨 의료 사범이냐? 그건 난 이해를 못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먹어 들어갔겠습니까? 안 먹어 들어갔겠습니까? 한의사한테 그거 먹어 들어갔겠어요? 안 먹어 들어갔겠어요? 안 먹어 들어갔죠. 예, 답은 뭐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고발돼 가지고 벌금형을 때려 먹은 거예요. 다시는 그런 거 하면은 이제 깜빵에 집어넣겠다. 깜빵에 얼마나 들어가냐? 2년입니다. 2년. 예. 돈으로는 얼마냐?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400만 원인가 그래요. 벌금형. 그래서 이분이 이제 벌금을 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조화냐? 조중희님은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들 형편을. 우리가 같이 군대 생활 고생하고 같이 빠따 맞아가면서 이거 가르치고 배우고 한 거 아닙니까? 국방부 산하 교육기관에서 군대 내에서 근데 이거를 불법이다? 의료사범이다 이거예요? 그 이 양반 이제 우리 그 중사 아저씨 예비군 중사 아저씨 그 재수 더럽게 없어가지고 공수부대 중사 의무하사관 나온 아저씨의 말이 이제 계속돼요. 뭐냐? 아니 수성대 간 친구들은 수성대 나와가지고 자동차 맨날 만지고 자동차 배우고 자동차 기름 좀 빼다가 또 뭐 용돈도 좀 쓰고 잘 먹고 그래 차나 깔짝깔짝 움직이고 있다가 나와가지고는 개인 택시 받았다 이거예요. 개인 택시를 줬대요. 예. 그 뭐 전역할 때 퇴직금으로 줬는지 뭐 그랬대요. 그래서 개인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군대 나와가지고 빠따 먹고 의무하사관 열심히 하고 침 공부 열심히 하고 사람들 열심히 침 놔주고 해서 나와서 그걸 했는데 이게 무슨 의료사범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정보하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작전하사관. 그런 주특기가 있습니다. 뭐 공수부대 나오신 분들은 뭐 잘 아실 거예요. 그걸 이제 정작하사관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정보작전하사관은 뭐 작전을 맨날 지가 수립한다 그러는데 그 정보작전하사관 작전들을 맨날 하다가 꼴딱 먹는 게 그냥 맨날 꼴딱 먹는 거예요. 사실 얘기지. 그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정보작전하사관은 공수부대에서 정보작전을 했다 해가지고 동네에 그 방첩대원 모집하는데 아주 우선순위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이제 대장들도 뭐 금방 하고 그래가지고 뭐 동네에서 여기저기서 술 얻어먹고 아주 목에 힘주고 동네 사람이 그 사람 보면 다 인사하고 동네 유지 행세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는 의무하사가 나와가지고 의료사범 그렇게 이제 고발이 돼가지고 욕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조중희 님이 이번에 사령부에서 회식이 있다 그러니까 조중희 님이 우리 입장을 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거 어떤 조치가 좀 있겠구름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 무슨 힘이 있어요? 그 뭐 사령부 그 뭐 군바래들 냄새 나는데 그 뭐 제가 한 시간이라도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이고 그거 진짜 딱하게 됐네요. 그거 진짜 너무 딱하네. 그렇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 사령부에서 뭐 여기가 뭐 공수부대 교육에 아주 근원지고 본부고 여기에 내날 하는 교관은 사령부 교육대에 다 있고 그 사람들이 뭐 모르는 게 없는데 그걸 내가 새삼스럽게 얘기한다고 그게 무슨 뭐 효과가 있겠나. 하여튼 참 딱하게 됐수다. 그 침을 배웠다는 게 그 뭐 군인에서 배웠거나 나와서 배웠거나 간에 참 그 수모당하는 분야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하면서 내 땅에서 내 나라 의학을 내 국민한테 내가 했는데 그게 무슨 뭐 죽인 것도 아니고 그 뭐 그렇다고 뭐 억만금을 내가 받아서 돈을 뜯어먹은 것도 아니고 그 참 딱하게 됐다. 언젠가는 그런 것이 한 번은 얘기가 되고 시정이 될 날이 오지 않겠나. 근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이 김중사예요. 김중사. 그러니까 김중사님도 그때를 뭐 기다리고 우리가 열심히 그때까지 노력하고 살합시다. 지금의 이런 현실을 잊지 말고 열심히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 노력하고 삽시다. 그러고는 이제 저는 뭐 바로 이제 외국으로 나왔죠. 사령부에 가서는 저 얘기도 못했어요. 솔직한 얘기지. 거기 뭐 내 나라 하는 장교들 선배님들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제가 뭐 거기서 아이고 저도 이제 뭐 소집 해제된 마당이고 더 이상 뭐 군대 내에서 뭐 얘기하고 그럴 형편이 제가 못 되고 기분도 못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느끼기에 한국에 있는 그 공수부대 요즘은 뭐 김정은인가? 북한에 있잖아요. 그 뚱뚱한 친구. 그 김정은이 그거 뭐 놔두면 저절로 죽을 텐데 뚱뚱해서 그렇게 몸도 못 가는데 근데 뭐 그걸 또 뭐 빨리 죽으라고 뭐 참수한다고 목을 벤다고 소리죠. 머리를 자른다는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죽인다 이건데 김정은이를 죽이는 뭐 그런 특수부대를 공수부대 안에다가 만든다. 그러면 무슨 부대인지 제가 또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얘기까지 제가 뭐 할 그런 지금 시간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참수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의무하사관들 공수부대에 있는 의무하사관들 그 또 공수부대에 있는 사령부 예하 각 공수부대에 있는 침술교육대 각 여단 산하에 있죠. 여단 편제하에서 그러면 그것이 국방부 산하의 교육기관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졸업해서 나와가지고 침을 못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군에 있을 때는 침을 놨습니까 그럼? 군인은 뭐 국민 아니에요? 군인, 국민. 글쎄, 제가 들을 때는 아주 비슷한데. 그 국민 아닙니까? 개돼지입니까? 네. 모르겠어요. 침을 넣어라, 배워라, 빠따 맞아가면서 배워라 했는데, 나와가지고 이웃 사람한테 침 놔줬는데, 그건 뭐 같은 국민 아닙니까? 네. 같은 환자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또 너무나 잘못됐다. 뭐 이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또 재미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공수부대의 침술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도대체 세상에도 없는 침술 교육. 보사부 말대로 의하면은 보사부가 아니고 문교부
교육을 하는 거니까 이제 문교부소가 되겠네요. 대한민국 그 정부 종합청사 광화문 세종로길에 있는 정부청사에 보사부가 있습니다. 문교부가 있는데 침술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상담차 간 적이 있어요. 외국에서 침술 교육을 의사들한테 시키다가 제가 한국에 와서 의료법인을 제가 스페인에서 받았는데 자연의학 부분에 해서 침술 교육을 전문적으로 스페인에서 쭉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의사들, 한의사들, 침구사들, 일반인들을 가르쳐서 침술을 보급하고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의료계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뒷바라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언젠가 지난 편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해서 이제 그 교육을 시키는 면에서 가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서 대사관에서 양쪽 외무부에서 확인을 다 받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한국은행, 서울에 있는 그 한국은행에 뭐 법인 무슨 과가 있어요. 외국 법인이 한국에 와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재산 상황, 뭐 사업의 목적, 뭐 등등 뭐 하여튼 정관 이런 거 다 심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세계 백화점 앞에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심사를 다 받고 아 좋다 해가지고 당신은 법인 활동을 하시오 해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허락을 받았는데 무슨 허락을 받았냐니까 이 법인이라는 거는요 전 세계 어디를 가서 활동을 하든지 그냥 법인이에요. 네. 법인이지 한국에서는 연락사무소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연락사무소 법인이라는 거는 연락사무소라는 게 없습니다. 네. 이게 뭐 대사관, 영사관도 못 되는 뭐 그런 뭐 어떤 사무소입니까? 법인은 국제적으로 국경이 없어요. 대사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끼리는 서로가 사업을 인정해줘야 하는 그런 그 국제적인 의무가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법인 심사과에 들어가서 심사를 받아서 이제 당신은 여기서 법인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인이라고 그렇게 하면 못하고 법인 연락사무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은 역시 외교계 전 세계 외교 분야에서 봤을 때는 후진국이구나. 그러면은 한국하고 스페인과는 대사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겠네. 지금 대사관이 있는데 이 대사관이 이게 가라로 있는 거다, 가짜로 있는 거다, 전 그거죠. 왜 스페인에 있는 법인이 한국에 와서 활동을 못하냐? 뭐 제가 한국 가서 활동한다 그래서 뭐 크게 뭐 좋은 일 있겠어요. 여기서도 시간 없어서 뭐 일 못하는데.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간 거죠.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을 보고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그거 조금 책임감도 느끼는 것도 있죠. 뭐 사명감이라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것을 교육시키는 사업을 하고 싶다 하니까 그럼 문교부에 가서 허가를 받아라 이래요.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다 제가 사무실을 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광화문 연락사무소 이제 제목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옆에 있는 정부청사에 가가지고 문교부에 올라가서 내가 이래서 법인이 해서 이제 심사를 봐서 여기가 왔는데 자 이제 여기서 교육을 내가 가끔씩 실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뭘 해야 됩니까? 허가를 뭐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그랬더니 이제 문교부에서 저한테 한 얘기가 아주 인상적인 얘기였어요. 뭐냐 하니까 조 선생님 이 침술 교육이라는 것은 시킬 수가 없는 교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합청사에서. 왜냐 하니까 동양 철학이란다든가 어떠한 심오한 학술 그 뭐 이상해요. 하여튼 신비스러운 어떤 그런 학술, 심오한 뭐 학술, 심오한 동양 철학 이런 것은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런 규정이 있대요. 그래서 이 침술 교육이라는 게 그러한 아리송한, 심오한, 아리송한, 뭐 그 뜻 아니겠습니까? 아리송한 학술, 심오한 동양 철학, 뭐 낫으면 심오하고 안 낫으면 뭐 개똥이고 그렇겠죠. 개똥 철학.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 그렇게 문교부에서 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조 선생님이 침술 교육을 시킨다 하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법인이 들어와서 활동하라고 좋다 해서 들어왔는데 뭔가 이제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뭡니까? 진료, 홍보, 예. 그 다음에 교육. 이게 제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거 안 된다. 그러면은 여보세요. 한의사가 대학교에서 침을 배워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업계에 알려고 그러다가 뭐 대학생들 데모한다고 겁주면서 우리가 침수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한의사가 해먹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죄도 없는데 탄핵시켜가지고 지금 뭐 누굽니까? 문재인이? 예, 문재인이도 뭐 공수부대 나왔다면서요. 제가 뭐 이리저리 걸치면은 아는 사이에요, 아는 사이. 예. 그 이리저리 걸치면은 제가 문재인 씨한테 반말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도 있어요. 그냥 문재인 씨가 뭐 대통령을 한다? 예. 하여튼 좋습니다. 한의사가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어떻게 배웠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것도 이제 따져볼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오늘날까지. 그러면 왜 없느냐? 그 뭔가 있다 그거예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침술 교육이 안 되는데 그러면 한의과 대학에서는 그런 심오하고 동양 철학에 입각한 아리송한 이런 것을 배웠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침수를 해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침구사협회를 바짝 그냥 작사를 내고 그 나이 많은 노인네들 다 죽으면은 침술 업계라는 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한의사가 다 해먹으면 된다. 뭐 이렇게 계산하고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 모양인데 문교부에서 제가 한 말이 그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한의사는 무슨 침술을 배운 겁니까? 침술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꾸 무슨 침술을 배운 거예요? 그거는 뭐 동양 철학 아니고 심오한 무슨 뭐 학술 아닙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 한의사들이 침술하고 있다면서 의료보험에도 적용되고, 예? 예,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의사도 침을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고 또 모르고 싫어하고 그러면서도 침은 또 해야 되는 업고들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에 있어요. 하여튼 이 얘기를 하려니까 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이 그냥 막 한꺼번에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제가 일하는 곳에서 또 퇴근 시간이 됐다고 지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음 회로 넘겨서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회에서는 이렇게 끊지 않고 좀 마무리 짓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